안녕하세요. 오늘 8월 22일 토요일 비디오 블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계속 비가 오네요. 오늘 아침에는 좀 추워가지고 긴팔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 한 9시 정도엔 괜찮았는데 쌀쌀하다가 10시, 11시 되니까 다시 덥고 지금 한 2시 정도부터 비가 2시, 3시 정도부터 비가 12시구나. 12시부터 비가 좀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덥 오늘 쌀쌀하고 덥고 춥고를 다 경험해봐서 지금 재밌네요. 날씨가 역시 한국은.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던 몇 종목을 약간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이제 질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 봤는데 요번에 나온 쿼터 쿼터리 어닝스에서 그렇게 좋은 전망이 없더라고요. 물론 많이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하는 모션은 보였지만 저 정확하지 않은데 그 IMT라는 지표를 쓰더라고요, 질로에서. 근데 이게 뭐 저는 처음에 뭐 Municipal Tax on Property Transfer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I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판매 아니면 뭐 두 중에 있지만 그 프로퍼티 같은 거에 판매에 대해서 이제 세금 이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더 찾아봤는데 진로는 그 IMT를 인터넷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abbreviate 했거든요. 좀 줄였는데 그 줄임말이 그 IMT가 계속 로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양이 방금 내 다리 밑에 있던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쿼터리 어닝스 보는데 뭐 광고비를 거기에다가 쓰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이게 그 기존의 진로가 하는 그 리얼에스테이트 비즈니스가 아니라 부동산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진로 2.0이라는 그 앱에서 하는 트랜잭션이랑 앱 관련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 계속 저조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성장성도 저한테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작년 대비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로 자체 내에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그 리포트가 일단은 좀 하락할 것 같다. 2021년 3분기 정도 돼야지 좀 중간적으로 볼 때 그 반등을 할 거다. 그 리테일 프라이스가 지금은 계속 좀 더 슬럼프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 네. 그래서 뭐 포지티브한 부분이랑 네거티브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오는 부분이 한 3분기 정도일 거다. 그래서 지금 진로에 투자하기는 아직도 하락세에 더 내려갈 구간이 있고, 물론 그 트랜잭션 자체는 많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IMT라는 거를 만약에 야, 대단합니다 오늘. 그래서 IMT 같은 거를 IMT를 만약에 앱이라고 보면 앱의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진로에 투자하는 것보다 레모네이드를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레모네이드도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그렇게 내가 보는 기업 중에서 활발하게 되지 않고, 그래도 아직도 집을 살 때는 직접 가서 보는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실제로 트랜잭션 같은 거는 리테일 비즈니스가 살아나는 거는 보여서 일단은 그래도 그 세일즈에 대한 돈이 많이 생기고,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제로 릴에스테이트가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진로 오퍼라는, 진로가 집을 사가지고 진로 회원들한테 렌트하던가 리셀하는 그런 베이스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하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일단 공부할 가치를 지금 시간에는 못 느껴서 나중에 더 하던가 아니면 그때 네, 한번 더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몇 개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뭐 DLR이라는 디지털 리얼리티 트러스트 이런 건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나네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뭐 밖에 집에 못 가겠는데 이거다가 그래서 DLR이라는 디지털 리얼리티 트러스트고 여기는 뭐 리츠 같은 데이터 센터의 리츠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홈페이지는 안 가봤는데 이게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사스가 이제 좀 더 계속 키워드 활성화가 될수록 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심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하려면 새로운 그 아마존에서 새로 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아마존 브래킷이라고 해가지고 AWS 퀀텀 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파셜 서비스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파셜 서비스라는 거는 일부 고객한테만 롤아웃 했다가 이제는 모든 고객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퀀텀 서비스를 그럼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 이 퀀텀 서비스의 컴페티티브한 애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IBM이 이걸 제일 먼저 롤아웃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퀀텀 서비스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일부 그룹한테만 롤아웃 돼가지고 지금 이 아마존 브래킷이 잘 될 것 같고 이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추가적인 호실적 같은 걸 따라서 아마존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아마존을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무서워. 창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고양이가 나갔다 왔다 하는 게 창문이어서 밖에 화장실 있거든요. 고양이 화장실 따로.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8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또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아시아 EM들이 다시 좀 올라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일부 펀드는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지만 무거운데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마존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트에서 제일 넣고 싶은 거는 아마존이고 아마존이 또 액면 분할, 주가 분할을 쉐어 스플릿을 할 것 같아가지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와닿은 멘트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크롬 같은 걸 킬 때 처음에 그 로그인하는 화면이 크롬이 뜨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인가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가 뜨는 것보다 모멘텀이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아침에 무슨 코트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코트를 보고 너무 와닿았는데 이게 The secret to happiness is freedom and the secret to freedom is courage. 그래가지고 나의 행복의 비밀? 나의 행복의 비밀? 내 행복의 키? 이렇게 말할까요? 내 행복의 키는 자유고 자유의 키는 용기다. 그래서 요즘 좀 용기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게 여기에 좀 잘 짚어줘서 기분이 이게 이분의 이거 말한 사람의 이름도 웃겨가지고 이게 투시사이디데스 이름이 힘들어요 발음하기. 투시사이디데스 이거는 이름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름 같은 거는 누가 한번 발음하는 거를 봐야지 이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발음은 많이 부끄러워요. 그냥 얘기하기에는 발음이 힘들 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테나에 있던 그 철학자, 그래서 역사학자, 그래서 또 제너럴 그때는 유명하면 다 하니까, 네, 다 붙여주니까 이 사람이 그 스파르타랑 아테나가 아니고 음, 어디였지? 아테나가 아니라 아테나 맞구나. 네, 아티니언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나랑 스파르타의 3년 전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써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거에 이 사람 이름이 거론된 게 그 투시 투시다이데스, 이 사람의 투시다이데스 트랩이라고 미국에서 한 강력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랑 새로운 이머징 마켓, 새로운 강자가 뜨려고 그러면 뭐 전쟁을 해야 된다? 대충 봐가지고 관심 없는 거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궁금할 때 돌아오는 타입이라, 네. 일단 거기. 그리고 또 오늘 생각하기 몇 개 있어요. 리본고 같은 것도 궁금해가지고 좀 보다가, 리본고를 찾아봤다 보기에는, 오늘은, 헬스케어 섹터랑 디지털이랑 잘 섞여 있는데 리본고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뭐, 새로운 뜨는 강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덱스콤이 어떤 데인가, 리본고랑 덱스콤이 좀 경쟁이 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리본고 같은 경우에는 덱스콤이랑 1월 달에 이미 덱스콤의 G6 디바이스라고 하긴 했는데, 덱스콤의 서로 호환되게 그런 협약을 이미 했더라고요. 물론 파이낸셜 디테일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못 찾았지만,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 강한 두 명은 이미 손을 잡고 있고, 덱스콤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 쪽에서 강자고, 근데 이제 리본고가 강점인 거는 당뇨랑 하이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 두 개를,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진출하려고 그러지만 그 두 개가 메인이고, 거기에다가 AI 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 메셔한 다음에 뭘 줄여라, 뭘 더 해라, 뭐 맛있는 걸 먹으라, 뭐 이건 계속 업데이트 되겠지만 제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고, 뭐 타입 2 다이비티스 같은 게 매니지 되니까 되게 크로닉한 거죠. 그러니까 크로닉 illness, 이렇게 좀 계속 반복되는 병, 네.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병이니까. 그리고 전에 말씀했다시피 리본고는 엄청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포지션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저저번 주에 친구가 미국 주식 뭐 들고 있냐, 뭐가 좋은 거 같냐, 그래서 리본고가 엄청 좋고 시스템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고 엄청 좋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 왔는데, 야, 너가 말한 리본고 엄청 떨어졌던데? 내가 그 다음날 봤는데 뭐 엄청 떨어졌던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설명해줬죠. 뭐 합병을 됐는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 합병 자체가 텔라닥이랑 한 게.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떠났다. 나도 떠날 뻔했다. 내가 20% 떨어지기 전에 알았으면 좀 뉴스를 보고 그게 한 1% 정도 떨어졌으면 그때도 못 팔았다. 올라갈 거를 기대했으니까 약간.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일단 스톡 트레이드가 그렇게 페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캐시 보너스를 좀 주주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텔라닥이 리본고보다 더 많은 컨트리뷰트 하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리본고의 그 혁신성이랑 그런 게 조금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리본고 같은 거는 매출이 매년 100% 이상 올랐는데, 물론 조그마한 회사고 막 몇백 명밖에 없었다가 이제 유저가 이제 요즘 뻥튀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리본고는 그만 얘기해야 되고, 리본고는 한 맨날 얘기하니까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색다른 경험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광고도 운영하면서 뭐 구글 트렌드 키워드 쓰는 것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아, 요거로 지금의 트렌드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되게 엄청 심플하니까 뭐 생각하다가,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가 뭘까? 당연히 그 코비드 팀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 중에서 뭐 배터리 같은 걸 생각하다가 이제 구글 트렌드 키워드나 그냥 찾아봐야겠다. 너무 혼자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안 되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키워드가 한 3월 8일에 확 떠가지고 한 지수가 한 30, 거기에서는 퍼센테이지로 치니까 거기가 한 30%면 100%를 쳤을 때가 그때부터 30%에서 쭉 올라서 100%를 쳤어요. 그다음 100% 친 다음에 떨어졌을 때가 이제 한 5월 8일 정도, 이제 5월 8일 정도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매일 웨더, 매일 날씨, 오늘의 날씨 같은 거를 검색하는 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8일, 5월 8일 한 두 달 기간 동안이 그 주식의 폭락에 따라서 다시 리바운드 하는 기간이 두 달이었다. 거의 레코드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 이상화가 가면서 지금까지 오른 거지만. 그리고 또 마스크 같은 키워드를 봤는데, 서지컬 마스크가 그 수술할 때 쓰는 파란색 마스크 있잖아요. 그게 한 69%, N95 마스크가 26%. 이거는 검색이에요. 판매량이 아니라. 이거 페이스 실드 막는 거, 이렇게 음식점 가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종업원들이랑. 그래서 그게 페이스 실드가 한 5%예요. 그리고 요즘에 말하는 그 클리어 페이스 마스크라는 거를 찾는다는데, 그게 좀 트렌딩 한다는데, 그게 일반 마스크인데 여기가 중간에 뚫려 있는 건지 투명하게 뚫려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있다는 것만 나오고. 그리고 또 트렌딩 되면서 제가 좀 공부하려고 했던 게 에어 퀄리티예요. 에어 퀄리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에어 퀄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 키워드에 관심 있지 찾아보지 맨날 관심 있고 찾아보지 않으니까 투자가 좀 느린 거겠죠. 네, 그게 제 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랑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랑 공기청정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집에 있으면 옛날에 뭐 유비쿼터스라고 그게 맞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요즘 미국 같은 데 가면 가정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몸에다가 심도 심고, 심으로 문 열고 닫고 해요. 몸에 그 인체에 심을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좀 포워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핸드폰에다가 그 불 켜고 하는 스위치를 다 없애가지고 저걸 스마트 스위치로 바꿔요. 저게 이제 불 켜고 끄는 스위치 같은 건데, 그걸 스마트 스위치로 바꿔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조절할 수 있게 해요. 다 일일이 뭐 라이팅 같은 거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런 삶에 우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모든 거를 인하우스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트 스위치 같은 거부터 해서 에어 퀄리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지금 다음에 핫한. 그러니까 크로닉 디지즈를 컨트롤하는 그 헬스 시스템보다 우리의 데일리 스탠더드를 올려주는, 우리가 이제 집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 있는 데일리 시스템이랑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다니니까 집에서는 침대랑 에어컨 그리고 뭐 밥 같은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집에 일단 컴퓨터 같은 것도 워커블 그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회사에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제공 안 되면 이제 컴퓨터를 하나 해야 되고,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공 안 되면 또 자기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넘버 원이고, 넘버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컨트롤일 거란 말이에요. 내 공기를 그냥 단순하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를 그 휴미디티 습도 같은 걸 다 조절해서 줄 수 있는 새로운 컨트롤. 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에어컨으로 하던가. 근데 1인 가구가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자체도 작아지고 있는 게 다 느껴지죠. 뭐 벽걸이 같은 거 하고 천문걸이 해가지고 에어컨 자체가 다 작아지고 있잖아요. 빅 모델 같은 거는 안 팔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은 계속 그런 다이렉션으로 가고,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뜨지 못한 기업을 찾으려면 에어 퀄리티, 에어 퀄리티를 좋게 해주는 기업이 the next stage고, 지금 실제적으로 갑부들은 옛날부터 그 자기 전에 그 여기에 뭐 꼽는 거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은 것도 하고 자고 자기 수면을 질을 좋게 하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명상도 뜨고 있고, 뭐 수면의 질을 하는 뭐 그 머신 같은 것도 해가지고 거기 숨 쉬어가지고 살고 있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피스에 안 가니까, 아니면 가다가 되게 드물게 가니까 자기 집의 퀄리티도 이제 중요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모든 갑부들은 집에서 기본적으로 365일 똑같은 습도랑 온도랑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갑분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스탠다드로 롤아웃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는 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냥 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던 거를 이게 더 싸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그게 국가였으니까 군대에서 하던 게 우리 시민들한테 내려오고 그런 거죠. 네. 오늘 갑자기 스태포드 액트가 궁금해져가지고, 스태포드 액트가 뭐였지? 하고 잊어버리고 스태포드 액트 찾아보고, 스태포드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이게 피마가 하는 건데 아마 여기에서 돈을 빼갔나? 뭐 24시 그 미국 미드 같은 24시 같은 거 보면 여기 미드였나? 트럼프가 그때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릴리프 펀드 같은 거, 뭐 지진, 피마가 이제 천재지변 나면 이거 지원해주는 기구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버짓이 많이 엘로케이트 돼 있는데, 그 버짓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때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 해가지고 트럼프가 쓴 것 같아요. 계속 헷갈려. 트럼프였는지 오바마였는지. 네. 아마 그리고 24에서도 한 것 같아요. 네. 24라는 잭 24였나? 24가 아니라 24에 나왔던 그 잭 바워 하던 사람이 다른 무슨 대통령 영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쓴 것 같기도 해요. 네. 헷갈려요. 잭 바워 재밌었죠. 그리고 follow라는 단어가 뭔지 또 잊어버렸어요. 뭐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궁금하면 찾아보거든요. 이게 follow는 temporary layoff from work. 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휴직하면서 그 follow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 사람들은. 네, 다시 일하러. 자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조건들은 틀리죠. 뭐 paid leave인가, 뭐 partially paid leave인가, 아니면 예. paid leave는 이제 100% 받는 거고, 이제 조금 반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만 받던가, 아니면 아예 안 받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 추천 주식들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 봤는데 좀 별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블로그 사이트를 하나 알아내가지고 그 사이트 가니까 인터넷에 커넥트 안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직 인도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직 인터넷을 못 쓰고 있는 나라들. 근데 이 나라들은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는 게, 물론 정확성이 있지만 UK 내셔널 컨센서스 같은 거는 그래도 꽤 잘 해놓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잘 안 됐단 말은 그 정도로 낙후하다는 말이고, 그 정도로 포퓰레이션에 대한
그 통계가 잘 돼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탑 3가 인도, 차이나 그리고 파키스탄이에요. 그 인구 사이즈로만 보면 인터넷을 못 쓰는 나라를 보면. 그래서 이건 통계된 바로는 인도는 한 50%, 그게 한 685밀리언, 차이나가 41%, 582밀리언, 파키스탄이 142밀리언, 60%. 예. 그래서 인터넷 액세스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한 1 트릴리언이네요. 네, 1 트릴리언이 넘네요. 오, 깜짝이야. 아, 안 그래도 눈부셨는데 잘 됐다. 모니터가 켜 있어가지고 눈이 좀 아팠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고 또 작년에 이제 중앙아프리카에서 뭐더라? 갑자기 화장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켜야겠다. 너무 이게 안 켜 있으니까 깜 피부가 다시 보이네요. 안 좋은 피부라 화장이 저절 이 모니터 찜질을 해야지 좀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40% 자랐대요, 작년에. 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2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일 수가 없지. 20년 오늘인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핀두오도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 확인했는데 핀두오가 좀 폭락했어요. 이게 폭락을 왜 했냐면 그 쿼털리 리뷰가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상당히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레버뉴는 오르긴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좀 낮은 폭으로 인크리스 해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7호 태풍이 또 왔더라고요. 한 3일 전에 또 제가 보는 그 나나인가 그분 TV를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중국 남해 지방 쪽을 이제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봤는데 다 그냥 그랬어요. 이걸 그리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멘토님이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셔가지고 좀 얘기 좀 하다가 공부해야지 했는데 멘토님이 바둑 보시다가 한번 틀어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TV에 틀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도 바둑을 애기였을 때만 두고 애기에서 기원 다니다가 또 그 해외에 가가지고 잠깐 배웠는데 해외에 그 조그마한 기원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는 그 바둑을 좀 많이 두는 그 코리안 컬처, 그 한국 컬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기원에서 한 몇 개월 뒀어요. 몇 개월. 기원이라고 하기에도 힘들어요. 그냥 그 좀 괜찮게 두는 분한테 배웠죠. go. 바둑을 go라고 해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하여튼 오늘 그 누구지? 요즘에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이 아니라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박진환인가? something 환이랑 그게 신라면배인가 이름이 되게 희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월드 넘버원인가 중국 넘버원이랑 세계 넘버 투인 그 박진홍이라는 분인가 박진환인가
박정환이란 분이랑 그리고 캔 썸띵인가 그런 사람이랑 둘이서 했는데 반집 차로 졌어요. 그걸 이겼으면 이기면 이제 한국팀이 5억을 받고 그 한 판에 결승전 한 판에 못 이기면 이제 빵원이었는데 반집 차로 뭐 둘이 진짜 열심히 두고 했는데 반집 차로 져서 좀 아쉬워요. 네.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타이트하고 빠르게 말했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으면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 일요일 내일 아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내일 또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